프랑스 68 혁명의 슬로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혁명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는 플라잉트리. 플라잉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트살롱의 DJ 양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잉트리에서 갑질을 맡고 있습니다. 슈퍼갑 허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잉트리의 과속방지턱 원유진입니다. 네, 각자들 별명들이 있어, 그죠? 네, 플라잉트리가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떤 직급을 달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원대리는 특이하게 대리를 달았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대표, 팀장, 과장 이런 사이에서 저 혼자 대리를 선택했습니다. 왜죠? 이렇게 쭉쭉 승진해서 올라갈 생각이에요. 다음 달에 계장 승진. 목표가 원계장. 있었어. 괜찮네. 근데 저는 대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재미가 없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플라잉트리가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창업하고요. 네.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고. 네. 주식회사 상장도 하고. 그렇지. 야, 좋다. 얼씨구. 절시고. 네, 안팎으로 이렇게 쭉쭉 커가자, 성장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으쓱. 좋습니다. 네, 기분이 아주 으쓱으쓱한데 우리 외부 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저한테 하는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외부 인사 대학로의 신흥 흥부자 고배우 고우목입니다. 신흥 흥부자. 자, 뭐 말씀드리면 됩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좀 뭐 방송 끝나고 또 나중에 또 잘 될 것 같다. 뭐 촉이 온다. 니넨 정말 대박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인간의 촉을. 인간의 촉은 인간의 촉이니까 네. 저를 믿으시는 만큼 제 말을 믿으세요. 아멘. 아직 안 넘어갔구나. 오케이. 제 말은 여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촉이 오는 고배우. 촉 좋은 신흥부자, 신흥부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린 잘 될 거다 이거죠. 아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멀리서 미치겠어.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마이크 사왔어. 저 멀리서 자기 마이크 사온 우리 박 PD 박재광 작가 콘솔을 만지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양반은 광고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지금은 또 팟캐스트 PD도 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마디 더 하세요. 마이크도 샀는데. 마이크 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멀리 네네. 앉아 계신다. 우리가 1회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그 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는데 기분이 막 오글오글 오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한마디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만나면 잘하고 있다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진짜 이번에 그 사회적 기업 컨테스트 거기 한번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사회적 기업 동기 중에 한 분이 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이 그래.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막 밝게 인사하다가 들으셨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작가가 요즘에 또 원대리가 그렇게 별점 댓글 이런 거에 민감하다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전에 팟캐스트 여러 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신흥 세력들 있잖아요. 네네. 처음 시작하는 팟캐스트들에서 댓글 별점 얘기 자꾸 하길래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새로 고침을 하고 있어. 자꾸 새로 고침을 해. 미안해,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런 거. 그러면은 그 몇 개 다 올라가는 게 다 원대리님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이럴 네. 수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는 제가 남의 거 뺏어다가 댓글 쓴 거 있으니까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뭔지는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고배우님은 주위에서 방송 나가고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홍보 좀 하시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 아직 씨 뿌린 시간이 좀 됐으니까 거둘 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역시 촉 좋은 배우는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안 뜨는 걸 들었다고 들은 척할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갈매기를 읽었잖아요. 우리 작품이 니네 팟캐스트가 굉장히 학구적이다. 니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좀 듣고
혹자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네, 네. 하셨어요. 저 듣다가 좀 잤다. 재미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몰랐는데 우리가 되게 똑똑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저 말고요. 이게 우리 원대리님이랑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되게 새삼 놀랐거든요. 뭐 또 재밌는 작품도 할 때도 있고 아유, 뭐 해야죠. 갈매기처럼 그런 것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번 작품은 또 줄리에게 박수를 읽고 있잖아요. 네네. 뭐 또 다음 작품은 우리 또 몰리에르를 준비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요. 몰레는 재밌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연극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뭔가 학문을 배울 때 역사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 연극사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작가들을 한 번씩 짚어내는데 체홉도 그 중에 하나고 그렇죠. 몰리에르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학부적인 거야. 우리 다음 공개 방송은 뭘 읽죠? 아, 저희가 우리 읍내 하거든요. 이제 금방 학부에서 학부적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학구적이며 학부적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우리 읍내를 대학교 때 워크숍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아카데믹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학구적인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프리트살롱 4회 방송은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제작 지원을 받았으며 맨 오브 액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희곡에 젖어드는 지금은 다 같이 희곡이 들린다. 네,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에서 대학로 배우에 관해 이야기하는 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연극 줄리에게 박수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읽고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완전 재밌어가지고 저 혼자 계속 웃었잖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이빨 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데 가가지고 난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일 없이 공원 다니면서 이빨 아니 까고. 제가 그때 지난주에 읽고 나니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볼 때 이게 인물이 잘 안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뭐 줄리엣이 그 줄리엣인가 아니면 다른 줄리엣인가 뭐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고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헷갈렸어요. 내가 헷갈리면 남들도 다 헷갈리는 거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작품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뒤로 가면서 이게 퍼즐이 쫙 맞춰주면서 네. 그렇죠. 많이 헷갈릴 줄 예상 못했습니다. 네. 그치. 네, 저는 연극을 보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저는 그림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배우들이 이미지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니까 맞아요. 줄리엣은 줄리엣,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 줄리에게 박수를의 현재는 네. 지금 햄릿을 준비하는 연극인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인 김석동은 햄릿을, 그리고 햄릿의 상대 역인 오피리어를 연기하는 사람이 바로 김선정인데 김선정. 네. 그래서 극 중에서 얘기할 때 오피리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김선정이 주연용 배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 그때 줄리엣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선정이가 그렇죠. 줄리엣도 했고 오피리어도 했고. 그렇죠. 주연용 배우니까. 아. 그런데 지금 이 줄리에게 박수를해서 줄리엣을 연기하는 배우는 그냥 배역 이름이 줄리엣인 거고 이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 유모를 맡는 그런 배역, 이제 박복순이라는 여자인 거죠. 박복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슬프네요. 할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연하는 햄릿에서 햄릿인 김석동이가 자기 상대 역인 오피리어를 맡은 김선정이한테 고백을 했는데 김선정이가 자기가 줄리엣을 할 때 로미오였던 남자를 못 잊고 있다, 잊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그젝틀리. 굉장히 깔끔한 정리네요. 네. 네, 그러면 로미오를 잊지 못하는 오피리어의 이야기가 이제 들을만 해보잖아요. 네. 네. 네, 뭐라고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들을만 해보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로미오 양진혁, 오피리어 허부영, 햄릿 고훈목, 지문 원유진. 4장. 다시 가로등 불빛이 빛을 발하면 밝아지는 무대. 가로등 밑에 놓여진 벤치. 거기 로미오와 오피리어가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 오피리어의 옆에는 커다란 등산용 가방이 놓여 있다. 이 장면에서 로미오와 오피리어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다. 오피리어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 로미오.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실까? 그럼 영화 보러 갈까? 술 마실래? 그럼 가자, 밥 먹으러. 오피리어 옆에 놓인 가방을 열어 뭔가를 꺼낸다. 김밥 도시락이다.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데이트를 한다는 건 그건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도 같은 거지. 우린 탐험가이면서 동시에 금욕주의자야. 우린 대단해. 시간 있을 때마다 챙겨 먹어요. 우리같이 몸 하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 있을 때마다 윗속에 꽝꽝 쟁여줘야 돼.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난 왜 연극을 하고 있을까? 저기요. 아니다. 저기요. 아니다. 그러고 끝냈는데도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또 뭘까? 답을 해봐요 그럼. 뭔가 있겠지. 뭐가요? 몰라.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야. 가다 보면. 저기요. 아니다. 답해요. 뭔가가 뭐가 몰라 뭔가 이건 무슨 암호인가? 누가 뭐라 그랬나? 뭐라고 안 그러는 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요즘엔. 너 누가 그런 질문을 질문이랍시고 하는 사람 없든? 왜 연극해요? 많죠. 뭐라고 답하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뭐라 답해요? 나는 대중문화로서의 연극이 수용자인 대중, 즉 관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원인을 비평적 입장에서 서술하시오와 같다고 대답을 해.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말이지. 줄리야, 근데 말이야, 오피리어 피식 웃는다. 왜 웃냐?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줄리가 뭐야 줄리가. 뭐 이름 좋잖아. 줄리엣에서 앳 빼고 줄리. 남사스러워요. 쪽팔려. 쪽팔리는 게 배우야. 쪽 잘 팔려야 성공하는 거라고. 줄리야, 나는 그냥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있는데 뭔가는 아직 없고, 글쎄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는 도대체 뭘까? 나는 말이야, 나는 다 알아요. 말 안 했는데. 그래도 들었어요. 나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아무 말 안 하고 꾹 참고 버티고 있잖아요. 들리죠? 내 말 들리죠? 그럼 들려. 다 들려. 하늘이 가을로 물드는 소리, 바다가 봄을 먹는 소리, 아이들이 계절을 삼키는 소리. 오피리어 김밥을 꾸역꾸역 말없이 구겨놓고 씹다가는 설핏 눈물을 흘린다. 양손에 우유를 들고 등장하는 햄릿. 무대 한쪽에 서서 오피리어를 바라본다. 이내 음악 소리 들린다. 로미오 노래한다. 파란 가을 하늘, 잔잔한 봄바다, 초롱한 아이들이 밟는 이름 없는 꽃잎. 세상 아름다운 것들은 다 단순한 것들이죠. 하늘에, 바다에, 아이들에, 꽃잎 떨어지는 계절에 그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으려고요. 로미오 노래한다.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사람이 밟는 아름다운 계절. 당신이 아름다운 건 당신은 그냥 당신이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무 이유 없는 그냥 당신이니까. 로미오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가슴 속에 긁혀 남긴 잊지 못할 이름. 날 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날 잊지 않은 거죠? 음악 소리 내내 울리며 어릴 적에 저는 저희 고향집 다락방에 혼자 숨어들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네 형들이 보던 빨간 책을 훔쳐서 몰래 숨겨놨었거든요. 오피리어 노래한다. 기다리는 내일, 기다리는 사람. 가고 가며 찾아보는 그 무엇은 뭘까? 오피리어는 가끔 이 구석진 벤치에 김밥을 사들고 와서는 혼자 숨어들곤 합니다. 저 벤치에다가 추억을 숨겨놨거든요. 오피리어 노래한다. 오지 않을 내일, 오지 않을 사람.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마음. 둘이 나눠 먹던 김밥과 사랑은 이제 온전히 오피리어 혼자의 것이 됐습니다. 오피리어는 내내 소화불량입니다. 코러스 노래한다. 나를 미는 시간, 버틸 수 없는 나, 맥없이 두렵기만 한 기어이 가야 할 길, 기어이 살아야 할 삶, 기어이 가는 시간. 음악 소리 그친다. 그날 전철역에서 로미오를 봤습니다. 반대편 플랫폼에 있었죠. 술이 많이 취했는지 몸을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때
플랫폼으로 열차가 쏜살같이 돌아왔습니다. 빵. 열차가 내지르는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한다. 비틀거리던 로미오가 선로 쪽으로 고꾸라졌죠. 경적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커졌다가는 사그라든다. 제가 그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오피리어는 못 봤어요. 근데 오피리어는 자꾸 로미오가 자살을 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냥 사고였는데. 왜 그랬어요? 날 남겨두고 왜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하늘을 날아. 바람이 불면 내가 너 만진 거다. 오피리어는 아직 줄리엣입니다. 저는 저 줄리엣이 빨리 오피리어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저 사람이 기다리는 게 그게 뭐건 간에 그게 빨리 저 사람한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미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 오피리어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한 목련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침묵. 멀리를 바라본다. 대사 좋다. 아. 근데 저는 와. 남자 대사가 왜 이렇게 좋죠? 난 남자 배우였으면 좋겠다. 근데 대사 좋다. 제가 그죠? 이 노래한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무슨 네.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도 뺄 수가 없는 게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네. 읽고 보니까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느껴서 다시 읽고 싶다. 네, 그러게요. 그럼 다시 하도록. 대사에게도 조금 미안하고 여러분한테도 작가님. 미안하고 박수진 작가님께 박수진 작가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계시나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번 시간에 자살인지 아닌지를 궁금하게 만들었구나. 네, 그렇죠. 그 시간이 되면은 사실 그 자살에 관해서 오피리어랑 햄릿이 더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넣고 싶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오피리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만고만하게 살아온 인생에서 계속 고만고만하게 살 것 같은데 자신의 사랑이었던 남자가 어떤 예술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아이고. 그런 남자의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생이 스페셜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 덤은 고만고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좀 끔찍하긴 한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삶이 조금은 다르고 좀 더 스페셜하고 특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상황이 좀 소름이 좀 끼치네요. 그 로미오가 죽는 걸 햄릿이 본 건데 네. 그게 이제 극단 선배가 술 먹고 죽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정도에서 이제 그 선배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 선배의 여자는 또 그 남자를 자기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던 남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상상이 계속 머릿속에 계속 있는 남아있을 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쵸. 야, 드라마 나오네요. 드라마. 산 사람은 여기 서 있는데 여자가 뒤돌아보질 않아. 반지가 안 빠진다던데. 그게 그거였네요. 야, 이거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한데요. 결국에 잘 되죠?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 너무 소름 끼치도록 네. 슬픈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작품, 이 줄리에게 박수르를 좋아하는 까닭은 이제 간결한 플롯이죠. 이 아까 그 고배우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네네. 굉장히 간결한 플롯이 메인으로 쭉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로 배우들의 캐스팅에 관한 얘기라든지 꼭 배우만은 아니지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 같은 청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적재적소에 튀지 않게. 잘한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또 모를 텐데 이 셰익스피어의 그 재미를 보증하는 작품들의 그 대사를 조미료처럼 가지고 맛을 냈다는 게 큰 매력인 거죠. 야, 네, 뭐 그렇게도 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무리 그 뭐 예전에 썼던 이야기들을 재료 삼아 썼다고 해도 그 당시의 영국의 정서나 분위기를 담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작품은 2000년대 초반의 대학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 대학로 연극판.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 더 안 좋아지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설이나 영화처럼 연극도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대단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소설이나 영화처럼이 아니라 연극이 사실은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네. 정신을 반영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몰라보는 것 같아서 가끔 떠날 때가 있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럼요. 그 왜- 아무래도 예. 왜 영화 안 하냐고 자꾸 나한테. 고결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영화도 하시고 유명해지셔가지고 계속해서 연극하는 거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네, 이 고배우님은 잘 될 그렇죠. 거니까. 네. 아. 우리 플라잉 트리와 함께 이렇게 플라잉 트리와 하시면서 그럼요. 유명해지시면 저는 우리도 오늘부로 덕보고 그럼요.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은 배를 탔어. 왜 내리고 싶지? 입에 너 가질래? 지금 어디다 짐을 떠넘기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극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꾸 시대를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소설을 잘 읽지 않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치면 그냥 좋게 가자. 웃자 이러고 넘어가는 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직면해보는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맞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리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춘들의 이야기를 엿보는 장면인데요. 이제 오피리어가 멀리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아까 보면 기름동에 사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네, 오피리어가 또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가기에는 차가 끊긴 것 같고요. 줄리엣의 자취방에 이제 자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리엣의 밀린 빨래들을 함께 하고 넣는 장면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딩. 오피리어 허부영, 줄리엣 원유진, 햄릿 고훈목, 지문 양진혁. 한쪽 구석에서 빨래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끌어와 빨래들을 한 장 한 장 탁탁 털어 넣는다. 길거리 좌판에서 석장에 5,000원 주고 샀을 디자인 감각 전혀 없는 속옷에서부터 트레이닝복과 헐렁한 티셔츠들이 빨랫줄에 차례로 널리는 가운데 오피리어, 언니, 우리 셰익스피어 씨나 꼬시러 갑시다. 줄리엣 계속 빨래 널며 그렇습니다. 유능한 작가입니다. 잘 살커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주인공합니다. 바보입니까? 죽을 때까진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혼할 때까지만 주인공 합시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이혼합니까? 그 사이에 유능한 연출가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성 운동가들 들으면 입에서 나온 거품으로 거품 목욕할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셰익스피어 씨는 당신 꼬임에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걸 단언합니까? 거울 보십시오. 셰익스피어 그 남자 가슴 큰 여자 좋아합니다. 이런 주도면밀한 국수빨 같은 이라고 벌써 접근했었군요. 셰익스피어 씨를 만났습니까? 만나진 못했습니다. 핸드폰 때렸더니 꺼놨습니다. 아니 그럼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호호, 우리 연출이 셰익스피어 씨 작품의 여주인공 맡은 제 가슴을 당신 가슴에 뽕을 집어넣었더군요. 뽕을 겁나게 쑤셔 넣더군요. 다 넣고 보니까 뽕 반 가슴 반입니다. 알만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우리 연출도 셰익스피어 씨 작품에 출연 중인 저에게 당신에게 뽕을 요구하더군요. 뽕을 재밌는 현상입니다. 셰익스피어 씨와 그의 일파들은 가슴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잠깐. 그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나요? 글쎄요. 이거 참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비밀로 합시다. 아, 그렇군요. 이 중요한 정보가 다른 여배우들에게 누출될 경우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대학로에서 형성된 물밑자금이 모두 성형외과로 흘려듭니다. 그걸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러니 비밀을 지키십시오. 만약 비밀을 누설하는 날에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엇걸은 둘의 팔목 사이에서 강렬한 빛이 발사되는 가운데 만화영화 세일러문의 주제곡이 신나게 울려 퍼진다. 부인용 내복에 빨간 부인용 속옷을 입고는 신나게 춤추는 오피리어와 줄리엣. 치고 춤도 멈춘다. 머쓱해져서 서 있는 오피리어와 줄리엣. 바람이 분다. 뒤쪽에 널어둔 빨래가 바람에 살랑 흔들린다. 파도 소리 들린다. 실바람이 불고 빨래가 내내 흔들린다. 빨래 널어둔 뒤쪽 난간에 등장한 햄릿. 이번엔 마도로스 모자를 쓰고 쌍안경으로 멀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빗자루 하나 집어들고 마구 노를 젓기 시작한다.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와 함께. 오피리어. 알래스카에 가면 바다 낚시 많이들 한다잖아. 바다에 배 띄우고 낚시 낚고 있는 저쪽 코앞으로 손에 잡힐 듯이 커다란 빙산이 보인대.
낚시꾼 몇 명이 낚싯대 젓고 그런다지. 어이 선장, 저기서 빙산 구경이나 갑시다. 그럼 경험 많은 선장은 절대 안 간대. 왜?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신출내기 선장들 중엔 졸라대는 관광객들 등살에 못 이겨서 거길 가는 사람들이 이때 바보처럼 그런 가다가 해도 지고 기름도 떨어진다지.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코앞이라면 손에 잡힐 듯이. 그거 망망한 바다에 빙산 하나 떠 있으니까 가까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수백 킬로 저쪽에 있는 빙산이래. 주위의 거리를 비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 거리감이 다 망그러지는 거지. 가까워 보이는 거야. 저 멀리 있는 빙산이.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니? 딱 중간쯤. 뒤돌아보면 아득한데 빙산은 내내 가까워. 뒤가 더 가까운데 바보같이 더 멀다고 생각하는 중이지 아직까지도. 뒤는 더 멀고 아득해. 아직도 빙산은 가깝다고 믿고. 난 그럼 좀 더 갔나 보다. 빙산도 멀단 걸 알겠다 이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연료 바닥날까 봐 걱정도 된다. 다시 멍해지는 오피리아와 줄리엣. 햄릿 노젓기를 멈추고 인생은 먼 항해길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항해가 끝나가고 코앞으로 선착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항해 중에 겪은 수많은 일들을 마치 무슨 전쟁터에서 겪은 무용담 얘기하듯이 쏟아놓을 테죠. 폭풍을 만났네, 상어떼를 만났네, 뭐 갈매기랑 탱고를 쳤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물개랑 닭싸움을 했다는 사람. 신기한 건 배가 드디어 선착장에 닿고 그 승객들이 발이 지상에 내닿는 순간부터 항해 중에 겪었던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무서운 기억, 신기한 기억이 그게 모두 추억이 된다는 겁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단단하지도 물컹하지도 않은 추억. 다시 노젓다가 퇴장. 밥 먹을 때마다 눈이 간지러워. 저쪽이 더 가까울까 이쪽이 더 가까울까. 중간에 왔다며 지금. 양쪽이 거리상으로는 엇비슷하다며.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 저쪽? 어디로 가지? 오피리어 주위를 둘러본다. 어디로 가지? 줄리엣 잠시 생각하다가 싱긋 웃으며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오피리어 따라 웃으며 손으로 원을 그린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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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둘이 손 맞잡고 쫄래쫄래 무대 뒤쪽으로 향한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이보세요. 네, 쉽고 잘 알려진 노래들이 착착 붙어 나오네요. 그쵸. 이 줄리에게 박수를 해서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겠죠?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루나무 꼭대기에 꼭대기 그 노래도 있고 산중호걸이라 호걸이라 그렇죠. 하는. 그 노래도 부르고 또 킬리만자로의 표범도. 바람처럼 그렇죠.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그렇죠. 없잖아. 이 노래가 깔리는데 햄릿이 독백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오, 잘 어울립니다. 제가 그 노래 해볼게요. 햄릿 대사 사내 중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바람처럼 살까?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죽어야 될까?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거요. 그만하시죠. 그게 문제야. 좋다. 너무 못 듣겠다. 좋다. 네, 아무튼 얘기 계속하세요. 예, 네. 음. 보는 사람은 참 재밌는데 네. 이런 풀트살롱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 노래들을 다 쓰려면 저작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작권.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다루긴 좀 어려워요. 그 얘기는. 자, 어렵습니다. 창작자 보호도 중요하고 또 제약이 없는 그런 창작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게 참 창작물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제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게 다 돈이다 보니. 네, 그렇죠. 씁쓸하네요. 그렇죠. 씁쓸하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빙산 얘기가 좀 그래요.
좀 막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동의가 되니까 먹먹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나왔던 아니면 지금 현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가끔은 굉장히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어디까지 그렇죠. 왔나, 계속 가야 하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 대사를 보면서 진짜 또 제 상황과 또 이렇게 막 부닥쳐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뭐 좋게 생각해야죠. 뭐 어쨌든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요. 네, 맞아요. 앞으로 걸어 나갈수록 뭐 새롭고 또 좋은 것들을 계속 만나는 겨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내리지도 못해요. 아까 말했잖아 한 배 탔다고. 역시. 저도 허 대표처럼 그 내 앞에 그 빙산을 닿으러 간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빙산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좀 다른 거예요. 어디에 도착해서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고생하고 뭐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뭐 신나고 웃고 그러다가 뭐 예상치 못하게 좋은 거 만나면 또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사에서도 그 뱃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막 뭐 갈매기랑 탱고춘 얘기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항해 자체를 좀 즐겨야겠다 이런 아. 생각을 네네. 좀 하게 좋네요. 됐어요. 좋으신 네. 말씀입니다. 네. 예. 뭐 아까 그 저기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욕 먹을 일인데, 그건 뭐 입에서 나오는 거품으로 거품 목욕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오해는 마시고 제가 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그 여성 운동가 하시는 분하고 그 대판 싸운 적이 있어서. 그래 이런 부분 조심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이제 하시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 배우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배우 커플이. 아, 좀 예, 특히 남자들은 가장이 된다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난 결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그 가정을 벌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난 그게 무섭다 그랬더니 대뜸 왜 그걸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 그런 예? 그럼 그분들을 만났을 때 결혼합시다 그래야지. 아, 결혼을 하고 네가 벌으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래. 난그 얘기했어. 그래서 아니 같이 벌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이가 생기게 되면 또 내가 양육을 나가서 하셔야 되니까. 내가 나가서 이게 경제적인 걸 담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대뜸 됐든. 아빠가 키우면 되죠. 이렇게 저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감사하게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벌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참 그게 어떤 고정관념인지 몰라도 농담인데. 고정 아니 그 좋은 남편 같아요. 누구 앞이라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결혼을 참 쉽게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맞습니다. 계신 두 배우분들은 결혼하셨잖아요. 이거 발설해도 되는 건가요? 청취율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 아, 이거 떨어지잖아. 그러면 본인이 맞아요. 이미 다 깠으면서 뭘 지금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거죠? 우리 고 배우님하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예, 좀 예.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렇게 됐네요. 됐습니다. 예. 어떠세요? 아 저요. 그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상 하고 나니까 또 반대급부가 그래서 혼자 살았으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이런 또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마 혼자 살았으면 정신 못 차렸겠죠? 정신 굉장히 못 차리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차릴랑 말랑 하는데 네. 근데 아니 어떤- 뭐 남자 배우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처럼 여자 네. 배우들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임신하고 이러면은 퇴사 권유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나쁘다. 근데 여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일선에서 물러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자리가 모르게 없어지죠.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럼 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캐스팅 디렉터도 있었거든요. 허 배우님도 굉장히 결혼 준비하시면서 결혼하시고 굉장히 많이 좀 우울했었죠 그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그럴 것 좀 같아요. 감정 기복도 좀 심해지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까 여성운동가였던 분이 남자만 책임을 진다고 하세요. 이 얘기가 네. 사실 굉장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평등이라는 게 이게 여자가 아니잖아요. 성이 같을 여자 써가지고 여성평등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그 약간 널뛰기처럼 시소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여튼 그렇고 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제 결혼을 미루게도 되고 또 아. 불안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배우이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여배우라서 이렇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뭐, 네, 올해 들어서 뭐 양육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금 줄어들고 뭐 부가가치세 붙고 아 뭐 이거 이게 살라는 건지 말라는 결혼하라는 건지 주민세 애라는 건지 뭐. 오르고 우리 뭐 이 얘기로 한번 불 붙여 봐요 지금.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치색을 좀 띄워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네, 마세요. 잘 이제 수위 조절을 조정하셔가지고. 네. 수위 조절을 하시죠. 목까지 구글 이렇게 목까지 얘기 나왔다가 끝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끝나고? 그거는 알았어. 알았어. 참을게. 예. 그 얘기는 아, 해주셔도 죄송합니다. 돼요. 아까 네. 얘기하시려던 거 뭐 영화 표감 그렇죠. 얘기. 그래 영화 표감 그 답답합니다. 뭐 돈은 뭐 버는 거는 점점 적어지는데 쓰는 건 많아지고 더군다나 요즘 주변에서 뭐 결혼들은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난달에 내가 축의금을 없는 돈을 얼마를 10월이 시즌이었잖아요. 시즌. 근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결혼한 커플들이 내년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돌잔치 빠밤. 두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그러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봐도 공연 뭐 공연 표값이 오르는 거는 그나마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뭐 공연하는 입장들이지만 그 영화 표값은 오르는데 공연비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공연장 안 오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잉 트리가 있습니다. 깔때기 이론. 모든 것은 플라잉 트리로 통한다. 플라잉트리가 건강- 다 해결해 주시는 아, 거죠. 그럼요. 아, 그럼요. 건강한 공연 생태계를 만드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 그럼요. 아우, 양 배우님께서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했지만 저희 대학로에다가 배우들을 위한 복지 빌딩을 하나 세울까. 그럼요. 대본에 여기 적혀 있네. 농담 아닌데요? 저 농담 아닙니다. 대학로에 복지 빌딩 세울 겁니다. 그 복지 빌딩이라는 게 혹시 그 노숙자들도 와서 자고 그런데 노숙자는 안 됩니다. 아, 예. 연극하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연극단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뭐 아무튼 뭐 잘 돼서 정말 저희한테 그런 힘이 생겨서 배우들에게 좀 작품 끝난 다음에 배우가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잘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정부 지원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이 끊겼네. 이런 물론 그런 목소리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또 거기서 이제 땡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피니어가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하죠. 네, 들어주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의 색을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굉장히 훈훈합니다. 정말 좋고 근데 자꾸만 드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 학교 같다. 뭐 이렇게 다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맙시다. 네, 조심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 학구적인 분위기 타가지고 이제 햄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피니어랑 햄릿이 연습을 하는 장면인데요. 햄릿이 드디어 이제 오피니어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걸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딩. 오피리어 허부영, 햄릿 고훈목, 줄리엣 원유진, 지문 양진혁. 7장. 무대 밝아지면 텅 빈 무대에 햄릿이 손엔 대본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음악 속에서 오피리어 등장. 오피리어. 향기로운 꽃들에 파묻혀 영원한 길 떠나는데 사랑의 눈물은 비오는 듯하네. 햄릿 잠시 바라보다가 대본을 읽는다. 잠깐만요. 다 좋은데 지금은 미친 게 아니라 좀 즐거워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죠. 오피리어 짜증스럽게. 네. 오피리어 잔뜩 굳어진 모습으로 연기한다. 향기로운 꽃들에 파묻혀 영원한 길 떠나는데 사랑의 눈물은 비오는 듯하네. 저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몰입을 해봅시다. 자, 한 번만 다시요. 향기로운 꽃들에 파묻혀 영원한 길 떠나는데 사랑의 눈물은 비오는 듯하네. 햄릿
옆에서 보고 있던 줄리엣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줄리엣 엄겁결에 대본을 읽는다. 어떠냐 오피리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올빼미는 본디 빵집 딸이 맞아요. 빵집 딸이었대요. 우리들은 오늘 이러고 있지만 알아요. 알아요? 뭘 알아요? 알아요가 아니고요. 우리들은 오늘 이러고 있지만 대사 안다고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오피리아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제가 아니 그 햄릿이 미친 척을 하잖아요. 어? 제 삼촌이 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가로채서 그뿐이야? 제 어미를 아내로 삼아서 밤마다 죽은 아버지는 유령으로 나타나서 복수해라 막 이지랄하지. 미친 척하다가 진짜 미치는 거지 뭐. 그건 햄릿이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햄릿이 미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던 오피리어에게 사랑 안 한다 그러질 않나? 간신 같은 오피리어 아버지를 칼로 푹 쑤셔서 죽이질 않나? 그런다고 단박에 미쳐요? 그러게요. 예. 모르겠네 난. 줄리엣 잠시 생각하다가 너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는 거니? 다시 할게요. 내일은 성 발렌타인의 날. 동이 트면 아침 일찍부터 이 처녀는 당신의 창 밑에 가서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총각은 일어나 옷을 입고 얼른 방문을 열어주었네. 처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처녀가 아니었다네. 아니 오피리어 얘는 죽은 지아버지한테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쪽으로 빠져 얘기가? 그러니까 뭐야? 햄릿이 오피리어를 따먹은 거야 뭐야? 햄릿 턱 빠질 듯 놀래서 따? 뭘 그렇게 놀래요? 남자도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아저씨 안 따먹어요? 네, 안 따먹어요. 나는 고향집 마당 그 배나무에 열린 배도 그 따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먹어요. 분리. 대본을 여기저기를 펼쳐보고 햄릿이 오피리어를 분리했다는 증거는 대본 어디에도 없어요. 햄릿도 그러잖아요. 수년으로 가라고. 뭐하러 죄 많은 인간을 낳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년으로 가세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오피리어를 분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요. 왜 이런 노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년이지. 왜 미치니 왜? 죽을 때도 벼랑 끝에 핀 꽃 따다 죽어 얘. 정말 미친년 꽃다발이다. 꽃 따다 죽어 꽃 따다. 이해가 안 가요 오피리어가. 하긴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마당에 미친년 이해해줄 마음자리가 어딨겠어요. 햄릿 결심한 듯 난 로미오가 아니에요. 네? 알아요 햄릿이죠. 아니요. 김석동이죠. 그리고 당신도 오피리어가 아니에요. 맞아요 김선정이죠. 선하고 정숙해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 다 이름 참 개념 없다. 야 나는 박복순이 아니냐. 복만 알아 복순이. 김선정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햄릿 잠시 주저하다가 줄리엣이에요. 줄리엣. 야 아저씨가 너 지금 욕하는 거다. 싸늘함이 배이는 오피리어의 얼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햄릿 뭔가 결심한 듯 왜 몰라요? 왜 못해요? 저 철없이 심장만 뜨거운 가시나랑 머스마는 달밤에 캐플리카의 정원에서 여태 춤추고 있잖아요? 내가 캐플리카의 달밤 정원에서 춤추고 있다는 말인가요? 오피리어를 정말 몰라요? 오피리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래요? 뭐 캐플리카의 정원에서 춤추고 있으면 또 어때요? 아름다운 청춘인데. 아름답긴 개뿔 뭐가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죽어라고 아름다운 한때만 그때만 기억하는 거지. 하긴 나도 누가 다시 청춘하라 그러면 안 할 거니까. 그쵸? 이상하죠? 그렇다고 그놈의 청춘에 뭐 그렇게 특출나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없는데 청춘 다시는 안 하고 싶거든요. 이상하죠? 오피리어가 죽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햄릿의 광증에 맞춰서 광증에 맞춰서 비참하게 죽어줘야죠. 그래야 비극이 되죠. 그래야 그게 끝나죠. 로미오는 없어요. 죽었어요. 줄리엣도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죽었어. 줄리엣이 햄릿한테 와서 어리광을 부려요 지금. 로미오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웃기는 건 내 청춘은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기운에 달밤에 춤추고 있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저 이 그지같이 구차스러운 생활에 그 죽음 하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게 너무 고맙다고요. 로미오가 너무 고맙다고요. 그러니 로미오도 줄리엣도 나한텐 비극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 고맙고 고맙죠. 내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 보이죠? 신비하죠 나.
뭔가 아픈 상처 같은 게 있어 보이죠? 자세를 고쳐잡고 그윽하게 멀리를 바라본다. 자자. 이렇게 멀리 볼 때 내 뒷덜미에서 그림자로 흘러내리는 이게 슬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막 떨어지지 않아요? 안 느껴져요? 나는요 금밟지 말아요. 내 자리로 넘어오지 말라고요. 안 넘어가요. 누가 넘어가요? 내가 왜 넘어가요 거길?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나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그것이 문제인 것만으로도 내가 머리통이 바스라질라 그래서 힘들어서 나도 그 자리를 못 넘어가. 안 가, 못 가. 그냥 무서운 거예요. 나도 그래요. 아니, 우리 전부 그래요. 혼란스러우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놈의 개똥철학이. 확실하지 않긴 뭐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 하나는 겁나게 확실하네. 그거면 됐지.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체. 더 가요. 더 가보자고. 코앞에 밥을 붙여놓고 그거 먹겠다고 앞으로만 가지 말고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힘들면 여기 좀 엎혀서도 가고 좀 야, 이 아저씨 소리 지르니까 겁나게 멋있네. 난 이만 들어가서 잘납니다. 하던 지랄들 마저 하셔이. 야, 참 좋다. 계속 좋대. 대사 좋다. 햄릿이 아주 돌직구를 날렸네요. 햄릿이 칼을 뺐죠. 야, 참. 그랬더니 오피리어가 그제서야 반응을 합니다. 뭐 누가 들으면 싸우는 줄 알겠죠. 네. 그렇죠. 뭐 안 싸운다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싸운다기 보기는 뭐 싸운다기보다 그냥 좀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 같은데요. 그렇죠. 제 말이요. 대화를 연극을 한다는 거, 그 본다는 거, 연극을 본다는 거는 그런 감정에 더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바라보기. 그렇죠. 음. 실생활에서 이런 감정하고 부딪히는 게 늘 있거나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좀 싸워야 막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맨날 싸우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요즘 우리 원대리가 여기에 관심 많아요. 그렇죠? 네, 제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 연극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뭐 연극을 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나? 뭐 결국은 그게 사람에 대한 문제? 그렇죠. 뭐 엄청나게 큰 주제인 것 같지만 뭐 실상은 사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게 더 큰 주제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정말 세익스피어 작품 속 캐릭터들 좀 더 쉽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익스피어 번역 대본들이 좀 딱딱하잖아. 뭐 300~400년 전에 뭐 덴마크 왕자 뭐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라서 멀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 대본을 통해서 좀 쉽게 느껴지는 거, 쉽게 풀어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네. 딱딱하게 말하자면 작품 분석인 거죠. 아이고 학구적이다. 학구적이야. 자꾸 학교 만들어. 아, 죄송합니다. 대본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네, 작가는 저죠.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말하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뭐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연극을 계속하는 이유 여기 뭐 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작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게 무슨 뭐 뽕 맞는 거 마냥 그죠 뭐 무대에서 빛받으면서 이제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찾는다라는 말 우리가 쓰는데 아유. 네, 그게 참 좋아요. 찾는다. 좋죠. 제가 찾는다라는 말을 연극하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쉽게도 그 이렇게 찾는 과정들을 관객은 이제 그런 거 모르고 네. 다 찾아놓고 만든 그 무대만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주는 재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 줄리에게 박수를 해서 이런 연습하는 장면들 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 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요즘 그 시쳇말로 안물 안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안물? 막 설명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안물 안궁. 네, 참. 근데 그런 조율들을 어떻게 하느냐도 우리의 이제 문제가 아닐까. 과제다. 이런 데에서도 참 밀당, 밀고 당기기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원대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밀당을 전혀 네. 못하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햄릿하고 오피리어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컨셉이 출발 비디오 여행이잖아요. 연극판, 그죠? 연극판 출발 연극 여행 그런 아무튼, 거잖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설명하기가 왠지 찔려요. 마지막은 남겨둬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요 정도 되면은 줄리에게 박수를 앵커로 공연 한번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저 너무 궁금하고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 정도쯤 되면은 찾아서 보시지 않을까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합시다. 어? 박수진 선배님 듣고 계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해피엔딩 만들면 좋은 거지.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오피리어가 이제 죽은 로미오를 따라가려고 옥상 난간에 서 있는데 햄릿이 딱 나타나서 그러는 거야. 죽을 거면 한 번만 해주세요. 왜 자신 없어? 아, 이렇게 물고 들어가나요? 예, 이렇게 또 개막작 광고 들어가나요? 아이고 예, 그-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개막작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죽을 거면 한 번만. 네. 네, 그 플라잉트리 제1회 살롱곡 페스티벌의 개막작이죠. 네. 네, 뭐 제가 작가로 이름 올리는 첫 작품인데. 연출님 자신 있어요? 아 배우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저는 걱정 없습니다. 네. 플라잉 트리 2014 제1회 살롱국 페스티벌 개막작 죽을 거면 한 번만 12월 1일 카페 까사갈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뚜둥. 네, 이렇게 우리 또 오늘 녹음을 마무리를 또 우리 고배우님 파트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네. 어떠셨어요? 예, 오늘 제가 점점 이게 내 체질이 맞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또 방송 욕심 또 PR 하나요? 다리 걸치기. 네, 어제 또 다리 걸치고 오늘 알겠습니다. 방송을 또 끝을 향해 슬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고배우님 살짝 보내드리고 나머지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오늘 느낌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좀 구체적인 건 없어요. 또 오고 구체적인 싶은 건 느낌, 없고. 또 오고 싶은 느낌. 하지만 한 배를 탔다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한 배를 탔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느낌을 과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느낌은. 좀 내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리시고 네, 좀 얕은 수고하시- 얕은 데다 좀 대주세요. 내리게. 마무리가 안 돼. 우리 고배우 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 우리 고배우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옆방에서 기다릴게요. 이번 주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 여기 플라잉 트리의 추천을 받아라 관전 포인트. 네, 플라잉 트리의 관전 포인트. 연극이면 연극, 영화면 영화, 책이면 책 할 것 없이 마구마구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대리가 가이드를 한다면서요. 네, 플라잉 트리가 요즘 공개 방송이다, 뭐 살롱곡 페스티벌이다, 뭐 등등으로 뭐 상당히 바쁜 와중이라서 이렇게 합숙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합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바쁜 와중에 이건 너무 봐야겠어 이러면서 달려가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걸 보고 나오니까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졸랐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러시죠? 뭐 저 아니어도 요즘에 각종 매체에서 추천이 득식을 한 영화이긴 한데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거다. 논란해서 놀랬어. 이러지 아, 뭐야. 미안합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굳이 지금 안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 굳이 플라잉 트리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죠? 아니 원대리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네. 계속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된다,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래 원대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만 보고 쏙 빠지잖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막 예매창을 막 찾아. 그러더니 오. 11월 달까지 막 다 찼다는 거야. 근데 계속 영화관 가라, 꼭 봐야 된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생각 없는데. 추천해봐야겠어. 여러분 들어봐야겠어. 오늘 나의 추천을 듣고 나면은 보고 싶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목표는 보고 싶어지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 기대해 보겠어. 그러면 네. 나는 지금부터 뭐 인터스텔라? 별로 재미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컨셉으로 앉아 있어야지. 예, 그렇게 앉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면 이제 영화관에서 봐주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영화관에 걸리기를 이제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영화를 골라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뭐 물론 데이트하는 사람이야 만나면 영화를 보면 되지. 그때 개봉한 영화 다 보면 되지만 그런 저는 사운드나 혹은 영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건 꼭 굳이 영화관 가서 안 봐도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 기억나요. 네. 뭐 굳이 극장 안 가도 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할 얘기겠지만 그 제가 이 인터스텔라를 놓치지 않고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이게 11월 말까지 상영 계획이 쫙 있긴 한데 또 연말까지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진짜 놓치지 말고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내리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어디 한번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보시죠. 네, 일단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배트맨. 압니다. 네,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런 거 다 보셨나요? 라이즈 봤어요. 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저는 되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되게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유명했고 네. 오랫동안 오래됐다는 유명했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1970년생이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보다는 젊으시네요. 젊으신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영화를 만들진 않으셨어요. 아. 물론 9편이 많은 영화긴 한데 또 이번 근데 영화가 그럼 거의 다 유명한 영화들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어. 영화마다 다 대박을 친 짱이다. 거죠. 짱이죠. 놀랍다. 놀랍다. 뭐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가장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건 메멘토. 네네네. 메멘토가 있고 그리고 뭐 배트맨 시리즈 그 3부작이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프레스티지라는 영화도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인셉션. 그렇죠. 인셉션. 맞아. 맞아. 네, 그 그리고 제일 유명한 영화 그거잖아요. 뭐죠? 인터스텔라. 네, 이제부터는 대표작이 될 예정이에요. 네. 어. 그 이 인터스텔라를 이제 소개하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찝을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워낙에 그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설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이 영화가. 왜냐면 플롯은 되게 간단하죠. 가족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집인데 아빠가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그런데 이 집에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되죠. 어디선가 뭐 그렇죠. 그 아빠가 한다. 아빠가 해결해 줄게 이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지구가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 인류가 움직일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빠가 이 딸을 위해서 같이 옆에서 딸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딸을 위해서 우주로 아, 날아가는 거죠. 아. 네. 부성인가요? 네. 아빠. 아빠의 사랑입니까? 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딸이 곧 나오시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들으실 때 남 얘기 같지 않으실 텐데. 그러게요. 저도 네. 우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그 이 영화는 워낙에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로 나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설정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는 맨 처음에 막 나레이션 나오잖아. 뭐 지구가 망하고 뭐 좀비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영화에서. 그래서 약간 지루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드는 한 30분, 40분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는 막 흙먼지 바람이 기관처럼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막 산만한 먼지가 날아오면은 사람들이 막 창문 닫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요. 하던 경기도 이렇게 딱 중단하고 집에 가고 이런 정도로 지구는 흙먼지 바람이 그 해일처럼 불어오는 황량한 행성이 돼버리고 병충해도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은 작물이 자라지 않는 나 무섭다. 좀 진짜 일어날 암울하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네. 다 필요 없고 이제 작물만 계속 네, 키워야 네, 되는 네. 다시 그 농사 일만 짓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게다가 그 아폴로 13호가 달에 안 갔다 뭐 이런 음모론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채택이 되면서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역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쿠퍼는 그 나사 직원이었었는데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세금을 쓰고 싶지 않아 하니까 이제 닫아버립니다. 대박. 나사를. 네. 그러니까 나사가 폐업한 네, 거요. 폐업한 거죠. 어. 그러니까 실직자가 돼서 어. 집에 와서 옥수수 농장을 어. 짓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이고. 다 이제 지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무서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혀 스포 없죠? 이게 스폰데요. 네, 이 정도는 보시면 정도는 돼요. 웃기죠. 이해하는 거니까. 네. 스포 축에도 네, 못 끼지. 그럼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를 이제 대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네. 엄마 대신에 아빠가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뭐 아폴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할 때 MRI라는 게 남아만 있었어도 내 아내가 종양을 발견해서 이제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네, 그 사회는 MRI도 이제 없는 거야. 음. 네,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참 그렇게 검사 한 번이면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이 나라인데 말이죠. 우리 그 얘기 빠지지 맙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버지가 네. 딸을 위해서 지구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둘이고요. 네,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그리고 지구를 이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음. 네,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이제 거죠. 얘기가 확장된다. 네, 멋있다. 이사를 시켜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 구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영화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선 인류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야, 씨, 아니 뭐 단순한 이야기라더니 이게 뭐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쳐 인류 구원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박. 근데 네. 왜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스펙타클 때문입니다. 아. 네, 이 영화의 영상과 음악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압도당하세요 그치, 이러고 만든 그럴 것 영화고요. 같아 진짜 네. 듣기만 해도. 네. 예. 그러면은 압도를 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 네. 그래서 단순한 플롯을 보러 가는 거라면 그냥 제가 얘기해드리면 돼요. 이제 쿠퍼가 우주 갔는데 어떻게 됐게 이러면서 이제 내가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를 굳이 영화관에서 가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 단순한 플롯을 이끌어가는 힘들이 지금 모니터로 보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의 퀄리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아까 옥수수 농장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옥수수 밭을 사가지고 길러가지고 그다음에 차로 깔아뭉개는 거를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뭐라 그러죠?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아이맥스 성애자. 그렇죠. 별명이 있잖아요. 아이맥스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다크나이트 찍은 거 봐. 장난 아니잖아. 그 놀란 감독님 있잖아요. 감독님? 놀란 감독님 오셨어요? 아이고, 예. 놀란 감독님 그 영화가 음. 이렇게 막 크고 막 엄청난 장면 연출 막 그런 걸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맞아요. 예전에 그 메멘토 있잖아요. 네. 그게 기억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기억이 없는 남자 얘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간을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영화에다 더 큰 힘을 이렇게 딱 불어넣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연출력이 있는 네.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인썸니아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로는 제가 그 영화를 잘 봤기 때문에 네. 흥행을 못한 거로 기억을 하고 흥행 있는데 못했어요.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이렇게 흥행을 못했는데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흥행 못한 거야. 그렇죠. 그 인썸니아는 사실 지금 찾아보셔도 좋아요. 알파치노하고 이번에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의 그 자웅을 겨루는 영화인데 그 이것은 백야 그러니까 낮이 한동안 지속되는 그 네. 장소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네. 잠을 잘 수 없는 그 불면의 상황, 그리고 잠을 못 잔 데서 일어나는 그런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 잠과 시간 그리고 기억 뭐 이런 실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놀란 감독은 진짜 놀라운 감독이야. 그렇죠. 아, 놀랍죠. 철학자다, 철학자. 네. 진짜. 근데 이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인셉션을 찍게 되죠. 인셉션은 이제 인셉션. 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꿈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기억을 이제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인셉션은 일단 여주인공이 매력적이고요. 마레온 꽃대알 그 팽이 돌리는 거. 맞아. 그 그렇죠. 씬이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인터스텔라는 네. 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버리는 그렇지. 거죠. 꿈과 기억 따위는 좁다. 그렇죠.
아. 네, 그 우주로 나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력과 시간입니다. 철학자야 아주. 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죠?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중력이 그러니까 다르면 시간 시간이 개념이 다르다.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어. 너랑 나랑 있는 곳이 다를 경우에는 아. 1년이 1년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의 중력보다 뭐 한 6배의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네. 뭐 한 1분과 거기에서 1년이 뭐 맞먹을 수도 있다. 그쵸.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숫자는 저희가 알 수가 아이고 없고. 머리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네. 근데 이제 논란이 아주 친절하게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은 쿠퍼라고 했고 그 딸인 머피인데 그 머피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오면은 너랑 나랑 동갑일 수도 있다. 그럼 나 아빠한테 반말해도 됨? 뭐 이런 거. 그 대사를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 뭐 이 밖에도 그 중력이 막 모이는 블랙홀, 뭐 웜홀,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뭐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뭐 저게 말이 돼? 뭐 저게 가능해? 뭐 이런 거 뭐 어떤 원리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는 사실 영화 보는 중간에는 의심할 필요 없이 아 그냥 저렇구나. 저래서 지금 쿠퍼가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잘 따라가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니까.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비티. 네. 거기 그래비티. 보면은 중력이랑 우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죠? 이것도 네. 재밌었어요. 산드라 블록하고 응. 그 아저씨 그 누구야? 그렇죠. 할아버지. 조지 크루니 할아버지 아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 저도 그 요번에 인터스텔라 보기 전에는 그 그래비티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생각이 했어요. 좀 있어. 예, 저도 그래비티 보고 나서 사람들한테 나 우주 좀 갔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보고 나니까 다른 얘기더라고요. 네. 네.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감독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건 3D 구현이 뛰어났던 그래비티 네. 그리고 이제 또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의 영화가 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치만 지구 영화라고 안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는 사람들마다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기는 계속 하게 되더니까 우주에 대한 개념을 배운 게 그래비티라면 인터스텔라는 응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 우주라는 게 우리가 경험할 거라는 그 기대조차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리 우주 항공이 발달해도 우리가 가서 뭘 한다? 아직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우리가 핸드폰 쓴 것도 뭐 몇 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살면서 우주에 가서 뭐 거기에 집 짓고 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사실 네. 쉽지가 않죠. 우리 생애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상상 그러니까 이 놀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상상은 어떠한지 그런 걸 엿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악. 이게 영상이 눈을 이렇게 압도시킨다면 음악이 귀를 압도시켜 버리거든요. 그 영화에서 또 음악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한스 짐머의 음악을 딱 듣다 보면 그 멜로디 너무 좋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압도를 당하는 오케이. 그런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살짝 땡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좀 넘어가 봅시다. 관전 포인트 3로. 자, 운명 대 의지. 뭐 이렇게 지금 대본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여기저기에서 찬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영화. 풀트살롱도 우리가 이 영화를 다루자라고 했을 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 인터스텔라를 보겠다고 말했을 때 음. 먼저 본 친구가 거기서 나오는 시가 있는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주되게 계속 인용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토마스 딜런의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이게 이제 한글로 놀란 감독님 못 알아들었을 거야. 죄송합니다. 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뭐 이런 제목의 시인데요. 그 이 시를 언급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시를 잘 모르고요. 그렇죠. 모르는 건 넘어가는 게 좋아.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패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그 운명과 의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인공을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양 배우님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머피의 법칙은 DJ DOC의 그 유명한 헤이 머피의 법칙. 예.
아니, 그거 저, 우리 알았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당장 생각이 안 난다 그거지. 머피의 법칙. 예,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그 한창 DJ DOC 노래할 때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 예. 목욕탕에 갈 때 꼭 그 여자 나타나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하는데 둘 이상의 방법이 있어서 뭘 선택해. 근데 그게 꼭 나쁜 거야. 그렇지. 예, 그런 거다 해서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걸 영화에서 똑같이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퍼의 딸 이름이 머피잖아요. 그래서 머피가 짜증이 나서 아빠는 왜 내 이름 이렇게 지었어? 응?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왜 그렇게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쿠퍼가 아니야. 그 머피의 법칙이란 말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뜻이야.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 두 아빠와 딸의 대화가 이 영화를 흐르는 저는 정서라고 생각해요. 주제. 그래서 그 머피의 법칙 우리는 그냥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돼 일어날 있어. 일은 일어나게 어쩌든 돼 있다. 어찌되든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 지구가 망하게 됐을 때 우주로 살기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워몰이 띡 하고 나타나서 여기를 통과하면 니네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나사 직원이 보고 저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웜홀을 만들어준 것들을 they, 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인류가 더 살아갈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꼭 누군가의 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액션을 취하는 인간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의지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게 영화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명이냐 의지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우리한테 질문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굉장히 철학영화인가요? 우리 갑자기 질문하고 싶다. 우리 맨 오브 액션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운명이에요? 아니다. 그 전에 인터스텔라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뭐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의지라고 생각해요? 의지 아닐까요? 왜죠?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운명은 네. 글쎄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 이끄는 대로 결국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그 운명에 등 떠밀려 살고 있는 것인지 참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왠지 영화 되게 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내 발로 예매를 하고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유진이가 자꾸 꼬셔서 볼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것인지. 내가 꼬시는 것은 나의 의지인가? 아니면 뭐 이런 아우 이 거잖아요. 사람들이 머리 아프게 하네 갑자기. 그래서 나는 근데 예. 사실은 조금 약간 운명론자예요. 근데 이게 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아라는 어떤 비관론적인 사람은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을 법한 일들을 내가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이 영화에서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인류는 계속 발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감독은 되게 그게 있는 거야.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거든요. 시간과 중력에 대한 얘기니까 진짜 몇십 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전쟁도 한 번도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발전해가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 그런 거죠. 웜홀을 만들어준 그게 인간의 미래형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한참 오래 살아서 굉장히 발전해서 5차원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른 인간들을 구해주느냐 아니면 진짜 알 수 없는 힘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그게 알 수 없는 힘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이야. 그럼 운명이야. 그리고 인간이 발전된 형태야. 그러면 사람의 의지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저기에서 쿠퍼의 행동이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을까? 아니면 쿠퍼가 정말 의지적으로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 주길 바라는 어떤 거죠. 모든 질문의 네. 끝에는 결국은 창조와 신 우리 피조물 뭐 이런 결론으로 항상 그런 질문으로 좀 귀결되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뭐 논란의 영화들이 굉장히 뭐
그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봤니?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나오면 좋다. 이렇게만 그 말 말고는 얘기하니까 할 게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보러 갔는데 저도 사실은 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네, 일단 보고 다시 얘기해야 일단 되나요?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자, 예비하러 가야 되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얘기하고 싶게 만든 그 영화 인터스텔라. 오늘의 플라잉 트리 풀트살롱의 관전 포인트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우리 준비해주신 영화 지 혼자 재밌게 봐주신 원대리한테 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풀트살롱 4회분 녹음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두 분? 이번이 네 번째 녹음인데 어떠십니까?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회의하면서 정리했고요. 우리끼리. 일단 부족한 게 많겠지만 들으시면서 또 저희의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술적으로나 또 뭐 연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에 네. 이제 공개 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공개 방송. 네. 그래서 이 뭐 3회 방송 나갔을 때부터 공개 방송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아니 라디오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개 방송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공개 방송 하려고 네. 이거 만든 거잖아요. 공개 방송을 그렇지요. 원래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렇지요. 네, 희곡이 상반기에. 들린다를 희곡이 들린다를 팟캐스트로 가져온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즌 2 희곡이 들린다 시즌 2로 이제 팟캐스트로 여러분을 만났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했던 만나서 함께 읽는 희곡이 들린다 공개 방송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희곡이 들린다! 네, 상반기에 했었던 희곡이 들린다 시즌 2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 Our Town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내가 오늘 또 동영상 홍보 동영상 만들었잖아. 이 방송 끝나고 또 나갈 거예요. 홍보 동영상. 예. 자, 플라잉 트리와 수다를 좀 떨고 싶다. 희곡 좀 읽어보고 싶다. 내가 왕년에 희곡 좀 읽었다 하는 엄마, 아버지, 동생, 아들, 딸,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다 오셔도 좋습니다. 플라잉 트리 메일 goflyingtree gmail.com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다 모시고 한번 같이 방송 해볼란 게. 자, 또 페이스북 페이지와 팟캐스트 게시판에 후기 남겨주십시오. 네, 아이튠즈, 팟빵, 아이블로그닷컴 어디서나 제가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읽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 대표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있죠. 댓글과 뭐 후기가 뭐라고?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사랑입니다. 네, 희곡이 들리니까 연극이 더 궁금하다. 모두에게 희곡이 들리는 그날까지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 다음 이 시간에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만나요. 야, 이번 공개 방송에 손님들이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말이지. 본 방송은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